19세기 후반 제물포, 현재 인천항 주변으로 지어진 창고들. 오랜 세월 인천의 개항장을 중심으로 인초들의 삶과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지금은 많은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만들고 함께 즐기는 문화창조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굉장히 좋고요. 좋고 또 여기 우리 옛 그 개항의 거리이기 때문에 너무 좋죠.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동. 바닷가에 위치해 해안동이라 불렸던 이곳은 구한말 개항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의 열강들이 통상의 목적을 가지고 자유롭게 거주하면서 치외 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형성된 곳이기도 한데요. 개항장 주변에는 각국의 조개지가 있었고 개항 이후 다양한 서양 문물의 전초기지이기도 했습니다. 선박을 통해 각국으로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한 보관 창고들도 해안가에 많이 지어졌는데요. 이 창고들은 일제시대에는 일본인들이 조선인들로부터 쌀을 수탈해서 저장하던 미국 창고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항을 그들이 그렇게 일본화시키고 중요시 여긴 건 서울호구의 가장 최단 거리의 도시 항구이면서 또 한편 인천항을 통해서 일본 본국으로 한국의 토산품들, 농산물을 실어가죠. 1883년에 개항을 오고 1895년, 그러니까 12년 뒤에 미두치인소라는 걸 만든다고. 하여튼 그 미두치인소를 만들어서 쌀값을 조절한다고 해요. 그 수인선 숭이역에서 저 해안도로로 나가는 그 길 왼쪽이면 창고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렇게까지 인천항에 쌀을 실어 나가는 창고가 많이 생긴 거예요. 비바람에 씻겨 점차 희미하게 발해가는 벽면의 글씨들은 오랜 세월 이곳의 역사를 말없이 전해줍니다. 인천 아트플랫폼 그 C동 공연장이 조선 미국 창고 주식회사라고 1930년에 그놈들이 그게 동양척식회사 뭐 등등 대주지가 돼가지고 쌀 창고를 만드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창고들이 그런 영업도 했대요. 군소업자들이 보관을 못 하잖아. 그럼 보관료 받고 보관도 해주고 또 군소업자들이 쌀은 가져왔는데 경비 쓸 거 없으면 고리대금업이겠지. 뭐 정상적인 이자 받았겠어요. 그런 대부업까지 하는 그런 창고 주식회사가 됐다가 이거 이제 광복되고 나서는 한국 창고 주식회사, 그러다가 이제 민간한테 넘어서 대한통운 주식회사, 그 창고였어요. 현재 인천 아트플랫폼 사무실로 쓰고 있는 D동은 1887년에 지어진 우선 주식회사 건물인데요. 인천 아트플랫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며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근대문학관 상설전시실 2층에는 현재 수장고에 보관 중인 상량문이 있었는데요. 이 건물이 일제시대에 지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이곳에는 오랜 시간 삶의 흔적들이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희 문학관이 인천문화재단에서 이 건물을 인수할 때 그때는 이곳이 김치공장으로 사용되어 왔었고요. 저희가 그 리모델링 할 때도 이제 김치공장이었습니다. 그 이쪽이 여기서 김치를 담그고
화물차들이 김치를 뭐 이제 판매용 김치니까 싣고 가고 이랬던 거는 저도 이제 봤고요. 그리고 이 건물 그 당시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 김치를 보관하는 창고도 있었고 요곳이 이제 그런 곳으로 활용된다는 건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포장돼 실려 나가는 거는 봤어요. 지금 왜 근대문학관 정문 들어가면서 저쪽 전시관 저쪽 끝 말고 그 유리 벽대에 있는 그쪽 문 말고 이쪽에 문 그게 이제 사무실까지 들어가는 문 가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 벽에 벽돌이 막 파인 추록이 꼭 한 대가 여기 양쪽 다 하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파인 거예요. 파도 물결처럼 긁힌 자국들은 바로 이 건물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한국근대문학관 회랑에서는 유리를 통해 근대도시 석축을 볼 수 있어 옛 정취를 더하기도 하는데요. 그 문학관 쪽에 가보면 그 당시에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1883년 이후에 여기 도시를 만들면서 그때 만들었던 도로인데 석축을 만든 거예요. 지형이 계속 차이가 나니까 거기는 한 3.5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늘 습하고 거기에 이제 물이 막 고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습하기 때문에 그 습한 하지 않도록 물을 빼내는 작업, 또 빛이 들어오게 해서 늘 물기를 마르게 하는 작업, 그리고 그 근대시대 때 만들어진 도로의 석축을 유리를 통해서 보게 하는 이런 건축적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자유고원 일대의 구릉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게 다 근대화 과정에서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밑으로 석축이 생기거나 아니면 도로 위로 석축이 생기거나 이런 형상들이 많죠. 근데 그거를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게 좀 아쉽긴 한데 오히려 그걸 보수 보강을 하고 이제 오히려 우리가 그걸 시각적으로 느끼고 보게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근대문학관 외부 벽에는 당시 시대상을 증언이라도 하듯 글씨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청와 단결. 그 당시 이제 군사정부 시절에 60년대에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부끄러운 과거는 감추고 지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의 다양한 삶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지어져 우리 민족 수탈의 전초기지이기도 했던 창고들. 그 역사적 흔적들을 남기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가 좀 아픈 역사이긴 하더라도 이것마저도 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아픈 기억을 우리가 치유하면은 건강한 미래가 되기 때문에 옛날 우리가 살던 집을 찾아갔을 때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단순히 옛날의 추억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반추하도록 만들어요. 역사적 건물,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있거든요. 일본이 지었든 뭐 독일인이 지었든 이런 거 푸실 일이 아니다. 자꾸 과거 자기 뿌리를 부정하면 뭐가 남나? 나무가 뿌리 없이 사나? 이제? 2000년대에 접어들어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안동 일대의 옛 창고들을 리모델링해서 현대의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킵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은 13개 동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연과 전시, 공방, 예술인 레지던시 등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가들의 만족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그 새 건물도 얼마든지 크게 더 넓게 질 수 있지만 옛 것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니까 아마 창작하시는 분들도 좀 다른 방향에서 창작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플랫폼이 두 가지 축인데 입주예술가를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문화예술 상위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단지가 이제 2개의 단지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예술가들이 사는 단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신 요 단지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술가 입장에서는 발표하는 공간이에요. 공연장, 전시장, 교육관. 그리고 시민들은 관람하는 공간. 그래서 어쨌든 그 작가들은 창작하는 스튜디오에 창작을 하고 기회가 되면 발표도 하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오니까 어쨌든 자기가 이제 창작 활동도 하고 이제 그것들을 전시장이나 공연장 발표하는데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죠, 바로. 그러니까 혼자만이 하는 순수 예술이라서 혼자만 이렇게 메리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의도한 창작을 하고요, 발표를 하고요, 피드백 받고요. 그러면 자극받아서 변화가 이룰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매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그냥 죽어있는 예술이 아닌 거죠. 시민들을 만나는 예술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그 아트 플랫폼이 이제 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예술가들한테. 개방적이고 천정이 높은 창고 건물의 특성들은 작가들의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외관상 근대 건축물이고 군데군데 재밌는 부분과 골목들 또한 작가들의 다양한 연출을 가능케 합니다. 좀 더 재미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화이트월 전시, 그냥 하얀 벽에다가 하는 전시로 끝내지 않고 다양하게 좀 이 장소의 특징적인 걸 같이 살려서 전시를 좀 운영할 수 있으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인천 아트 플랫폼은 스트리트로 만들었는데요. 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무심코 들어간 곳이 전시장이고 공연장입니다. 시민들은 길거리를 다니다가 언제든 예술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여기서 공연도 하더라고요. 그럼 와서 이제 즐겁게 보거든요. 이런 게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 인천 그 시민의 그 문화의 특성이 되살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근대 이후 여러 시기의 건물들이 함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것이죠. 2003년에 지어진 건물도 있었어요. 그리고 120년 전에 지어진 건물도 있고 80년 전에 지어진 건물도 있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공존시키려고 했어요. 예, 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이제 등록문화재로 지금 우선주식회사 건물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마인세소가 쓰고 있었던 지금 A동 건물, 이제 그거는 1902년 건물인데 비교적 트러스나 이런 것까지도 잘 보존이 되어 있죠. C동 같은 경우는 대한통운 이제 거기 창고로 쓰고 있던 곳인데 트러스나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하고 벽돌은 옛날 그 벽돌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건립돼 물류창고, 김치공장 등으로 활용되다가 리모델링을 거쳐 다시 태어난 한국근대문학관. 이곳은 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획 전시실과 상설 전시실 등에서는 인문학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계몽기에서 해방기까지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역사적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시와 소설로 들어있죠. 이 시기에 이번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 왔잖아요. 거주할 수 있게 해줬죠. 네.
난민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시기가 있대요. 우리나라도 요 시기 때는 난민이었어요. 1925년에는 러시아에 4.1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혹시 전쟁과 평화 앨범 봤어요? 톨스토이 작품? 거기에 보면 러시아의 혁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배경이 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요. 문학과 미술, 영화 등 다른 장르와의 만남을 통한 다양한 기획 전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함께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장소가 갖고 있었던 흔적들을 어떻게 지켜낼 건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한쪽 벽이 그대로 이렇게 빗자국이 있는 대로 벽이 다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저 벽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 건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그 유리로 되어 있는 직육면체 안에 보면 몰탈로 된 벽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안쪽에 들어가면 빗물 자국이 그대로 흘러나가,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다 보존하려고 했어요. 인천 아트 플랫폼과 근대문학관은 문화 창조를 통해서 다시 문화로 개항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 속에서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예술이 우리 생활 옆에 머물 수 있게 합니다. 거리를 걷다가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곳, 귀중한 것이 숨겨져 있는 도시의 다락방 같은 곳, 예술의 놀이터입니다. 아트 플랫폼에 대한 걸 생각을 할 때 예술이 중심이 되지만 거기에는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애들이 즐거워하는 프로그램을 잘 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개항 시기에 지어져 근대 건축의 특징과 역사, 문화들을 간직한 옛 창고들. 곳곳에 역사의 흔적과 소중한 문화유산이 담겨있는 이곳은 보물창고 같은 곳입니다. 근대 이후 여러 시기가 공존하는 이곳을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